네, 어셈블리어 수업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5번째 수업인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다뤄볼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실습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되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점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해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필요한 이제 기초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들은 내부적으로 이진수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꼭 이진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10진수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컴퓨터가 초창기 컴퓨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회로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것 뿐이죠. 컴퓨터 설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그 안정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비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의 전기적 준위만을 나타내서 신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값싸게 이 디지털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컴퓨터들이 이제 이 이진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한다 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진수 데이터들을 이제 그 나타내는 그 데이터의 정보 단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 그러니까 이진수 한 자리를 보고서 1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비트라는 용어는 이제 바이너리 디지트, 그러니까 이진수 한 자리라는, 그러니까 이진수 숫자 한 자리라는 뜻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진수 숫자 하나 가지고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전구를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 전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전구는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꺼져 있으면 0, 켜져 있으면 1 이런 식의 신호를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구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두 개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두 개만 된다 하더라도 둘 중에 이제 첫 번째 전구가 켜지거나 두 번째 전구 하나만 켜지거나 둘 다 꺼지거나 둘 다 켜지거나 이렇게 네 가지 신호를 표현할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만 더 붙이면은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하나 더 붙이면 16가지, 하나 거기서 더 붙이면은 이제 32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비트 수가 이제 증가하는, 그러니까 비트 수 증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비트가 n 비트다라고 하면은 이게 n 비트 단위로 증가하게 되죠. 이게 왜 2의 n승 단위로 증가하는지가 조금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이제 인류 사회에서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십진수를 좀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조금 생각이 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우리가 십진수 가지고 나타낼 때 0부터 9를 사용하죠. 0부터 9라고 하는 10가지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 10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십진수 하나를 표현하면은 0부터 9니까 10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십진수 두 자리를 가지고는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죠? 0부터 99까지 해서 100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세 자리 가지고는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죠? 0부터 999까지 해서 1000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진수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제 그 숫자 하나가 10가지의 숫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n승 단위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1이랑 0이라는 두 가지 숫자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십진수는 0에서 9라 했죠. 십진수는. 네, 이진수는 0이랑 1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0, 1 이렇게 증가하고 1, 0 이렇게 증가하고 1, 1, 1, 0, 0 막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제 0이랑 1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 네, 비트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2의 n승 단위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표현 가지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뭐 숫자 같은 거 표현할 때 2의 n승 단위로, 그러니까 2의 지수승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2의 지수승으로 이제 나눠 떨어지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비트들을 이제 여러 개 묶어서 또 그 상위에 이제 데이터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8비트 데이터를 이제 묶어서 1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비트니까 2의 몇 승이죠? 8승이죠. 그래서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제 1111, 1111, 즉 255라는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보량이에요. 한편 8086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시습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기반 주되게 사용하는 이 8086이라고 하는 프로세서는 16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16비트 데이터 버스, 16비트 레지스터를 갖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16비트인 건데, 이 16비트는 바이트 단위로 나타내면 2바이트죠. 16 나누기 8 하면 2 나오니까. 그래서 그 2바이트 크기의 워드를 갖는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8086은 16비트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2바이트 워드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32비트 프로세서다 그러면은 32비트 워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바이트 워드를 갖는다. 그 컴퓨터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진수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진수 뭐 데이터, 그러니까 정수 값들, 이런 정수 수치만 표현하지는 않죠. 실수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문자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내부적으로는 이 비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0과 1로 되어 있는 이진수 값만을 이용해서 저장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이라든가 문자 코드 같은 그런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나타낼 때는 또 그 비트열을 이제 일련의 그 약속해 놓은 규칙에 의해서 나열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다음에 이제 이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수나 뭐 실수, 그런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좀 공부하기 앞서서 좀 기수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기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법이죠.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표기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진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부를 이제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진법에 대해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도 한번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거를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 8진수나 16진수를 접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8진수랑 16진수를 또 왜 공부해야 되냐? 우리가 이진수 데이터만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트열을, 그러니까 비트 스트림을 하나하나 다 표현하는 것이 되게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코드가. 우리가 1바이트, 되게 작은 단위죠. 1바이트를 표현하는데도 이진수 8자리를 쓰는데 막 그거를 킬로바이트 단위로, 메가바이트 단위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코드가 길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진수 데이터를 하나하나 해독하고 사용하는 데는 되게 불편함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되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8진수나 16진수 같은 걸 사용하는 건데, 일단 8진수, 그러니까 8진법에 대해 일단 한번 봐볼게요. 8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10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숫자 뭘 쓰죠?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 쓰죠. 그래서 0부터 9, 10가지의 이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진법, 10가지의 그 가지수로 나눠지는 그 10진법을 사용한다 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8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진법과 다르게 8가지 가지수로 나눠지는 그 숫자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진수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의 숫자 0부터 7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10진수 8 그 이후로 넘어갈 때부터는 자리 올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알 수 있듯이 8진수로는 7까지 나타낼 수 있다가 이제 8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자리 올림이 발생해서 1, 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16진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헥사데시멀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16진수는 10진수랑 다르게 9 이상의 숫자를 한 자리에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10이나 11, 12 그리고 13, 14, 15 이런 수를 한 자리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영문자 알파벳 A부터 F까지의 그 기호를 이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 0부터 F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다음에 표에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8이나 9까지는 10진수랑 똑같이 쓰지만 10부터는 A, 그리고 B, C, D, E, F 이렇게 나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진수 16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16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1, 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 저장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거나 기계 코드 같은 거를 나타낼 때, 그런 OP 코드 같은 거를 볼 때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헥사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죠. 그런 데서 그런 16진수 데이터들을 막 읽고 해독할 일들이 어셈블리어를 다루다 보면은 매우 빈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6진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법을 바로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진수 데이터를 각각 8진수와 16진수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8진수나 16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진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기 방식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이제 8진수나 16진수를 변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8이 어쨌든 2의 3승이니까 8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세 자리로 이렇게 이진수 세 자리를
8진수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과 다르게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를 이렇게 그 2의 4승이기 때문에 이진수 네 자리를 이렇게 16진수 한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16비트 16진수의 그 두 자리로는 1바이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진수 한 자리가 이제 이진수 네 자리라고 했죠. 이 1011이라고 하는 이진수 네 자리는 16진수 B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6진수 네 자리를 보고서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니블이라는 그 데이터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니블이 이제 두 개가 묶여서 1바이트를 이루게 되는데 1바이트는 즉 8비트니까 그 1바이트는 16진수 두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6진수 두 자리를 이렇게 쪼개면은 이 데이터를 1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개론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긴 할 테지만 그래도 혹시 공부하지 않으셨을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8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자리씩 쪼개서 이렇게 세 자리씩 쪼개서 예, 아이고, 제가 빗금을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 찍혔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서 101을 5로 바꾸고 101을 5로 바꾸고 101을 5로 바꾸고 그리고 111 같은 경우에는 7이고 000은 0이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8진수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보다 좀 더 주요하게 16진수 바꾸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8진수 같은 경우는 세 자리로 이렇게 세 개로 그러니까 3의 배수로 딱 나눠 떨어져서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그러니까 고려할 게 없었는데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로 들은 이 이진수 비트열이 4의 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4의 배수로 쪼개지지 않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10이 그 이제 두 비트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 비트로, 그러니까 이 이진수로 나타내 있는 이 숫자 비트열을 16진수로 나눌 때는 이렇게 상위 비트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위 비트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8진수에서도 똑같아요. 하위 비트부터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상위 비트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4의 그 배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하고도 이제 두 자리 수가 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자리 수는 그냥 0으로 이렇게 채워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은 2, 1101은 D, 1011은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 16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8진수가 실제로는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8진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리눅스 같은 거 쓰셨으면은 그 파일 접근할 때 이제 접근 권한, 그러니까 퍼미션이라고 하죠. 그 접근 권한 같은 거를 이제 지정할 때 같은 경우에 익숙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이제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럴 때 그런 코드 같은 거를 표현할 때 기계 코드를 표현할 때 이럴 때는 16진수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16진수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16진수는 어쨌든 4회 단위로 쪼개지기 때문에 그 16진수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16진수 두 자리씩 이렇게 나눠서 바이트 단위로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진수라고 하는 그 이산적인 값들을 이제 처리하니까 정수를 표현하는 거는 이제 다른 종류의 데이터에 비해서 단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수에서 10이라고 표현하는 그 데이터는 정수로 표현해도 이진수로 10, 그러니까 2라는 값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양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갖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호를 갖지 않는, 흔히 이제 우리가 unsigned라고 부르는 경우하고, 부호를 갖는 흔히 signed라고 하는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같은 바이트 길이를 갖는 정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호를 가지는 경우는 이제 그 부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호 비트라는 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표현 가능한 숫자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호 없는 1바이트 정수가 0부터 255, 그러니까 256까지 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은,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1바이트 정수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부호 없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256까지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250, 그러니까 이 부호가 있는 1바이트 정수에서는 막 128이라던가 뭐 129 같은 그런 양수를 표현한다던가 뭐 마이너스 200 같은 그런 수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부호 비트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를 표현하는 경우보다 그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반토막이 납니다. 대신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음수까지 나타내는 가지수는 똑같기 때문에 가지수도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바이트 길이에서 그러니까 표현되는 그 가지수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좁아진다 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고안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내부적으로 이해보수법, 그러니까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용이 되긴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상위 비트, most significant bit 해가지고 MSB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MSB에다가 그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함으로써 그 다음 비트들은 전부 다 이제 절대값을 넣어줘서 그냥 그 MSB 값만 0으로 할지 1로 할지에 따라서 이제 그 음수 양수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뭐 가령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보고 부호와 절대값 방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숫자 크기가 막 엄청 확장이 된다던가 이럴 때 그 MSB를 막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모호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0 같은 경우 0이라는 숫자가 뭐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가지 막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되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이해보수법이라고 하는 더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컴퓨터에서 그 효율성 때문에 이해보수법,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그 부호 표기법을 사용한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이해보수법이라는 방식은 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절대값을 갖는 양수값에다가 이해보수라는 것을 취합니다. 이해보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비트들을 전부 이제 반전을 시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완한다 이런 뜻이죠. 그 이제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보수를 이제 취해주는데, 이해보수는 어쨌든 이렇게 17이라는 값을 예를 좀 들자면은 17은 0001, 111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17을
그 비트를 이렇게 반전시킵니다. 먼저. 그럼 1110, 0000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가 1이라는 값을 추가하면은 1110, 0001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7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마이너스 17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해보수법은 이제 그 부호와 십진 부호와 십진이 아니라 그 부호와 절대값 방식과 다르게 뭐 부호 비트를 사용하지 않나라고 약간 헷갈려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해보수법은 그 음수부터는 저절로 이 최상위 비트 MSB가 1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 정수가 그 이제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나타낼 수 있다 했죠. 플러스 127은 그 8비트 그러니까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01111111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10000000은 이제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쭉쭉쭉쭉 더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면은 1111 1111이 됩니다. 그래서 1111 1111에다가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 했죠. 마이너스 1. 이게 여기서 1 더하면은 0000 0000 해가지고 막 그 맨 앞에 이제 캐리 그러니까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결과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하고 다르게 0111 1111은 양수였는데 플러스 1을 했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128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1바이트 수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 127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다시 이 맨 끝인 128로 이렇게 돌아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서는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이렇게 1111 1111이라고 하는 그 수에서 1을 더했더니 자리올림이 발생해서 0으로 되는 이렇게 연산 결과체는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는 캐리라고 합니다. 캐리하고 오버플로우는 다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ASCII 코드,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컴퓨터가 어쨌든 내부적으로 숫자로 된 이진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문자를 사용하진 않아요. 컴퓨터 내부에 뭐, 그러니까 CPU 안에 뭐 활자 조판이 들어있진 않겠죠? 컴퓨터 내부적으로 뭐 A나 B나 C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진수 데이터를 무조건 사용합니다. 문자가 됐든 간에 실수 데이터가 됐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다 이진수를 사용해요. 어쨌든 컴퓨터가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계 수준에서 문자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기계를 여러분이 설계하라 하면은 뭐 설계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서 그러니까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데이터를 그 매핑하는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그런 방식을 두고서 그런 일종의 체계를 두고서 이제 문자 코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컴퓨터 설계자예요. 어떤 컴퓨터 시스템, 뭐 운영체제 설계자가 됐든 컴퓨터 시스템의 그 설계자가 됐다고 했을 때 A라는 그 문자를 이제 표현하려고 그거를 0이라는 숫자랑 대응을 시켜요. B라는 그 문자에는 1이라는 숫자를 대응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0이라는 코드가 나오면은 문자 A가 출력되게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B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설계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이처럼 그 문자 코딩 방식, 그러니까 문자의 그 대응 방식, 문자를 어떤 숫자로 대응하냐, 매핑하냐의 방식은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몫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다 제각각이면은 다른 컴퓨터 간의 그런 데이터 통신이 매우 불편해질 거예요. 일일이 변환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같은 걸 돌렸더니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서 문자 같은 것들 데이터를 전송했더니 완전 엉뚱한 값들이 막 깨져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이런 문자 코딩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 되게 엉뚱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흔히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인코딩이 깨진다라고 하죠. 인코딩 방식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파일은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문자 코드가 그 코딩 방식이 에, 뭐 유니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유니코드 중에서 뭐 UTF-8 이런 걸 사용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막 UCKR 막 이런 걸 써요. 예, 그거를 이제 켰더니만 완전 엉뚱한 값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지금 같은 어셈블리어 코드를 막 짜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주 겪어봤을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네, 이 코딩 방식의 일관성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간의 그런 통신이 되게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자 코드들의 그 체계 같은 거를 정의를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쓰는 거죠. 어, 어쨌든 문자 코드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면은 문자 코드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응 체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딩 방식에 따라서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로 표현하는 것들 그런 코드로 표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그 문자 코딩 방식들은 뭐 십진수를 표현하기 사용하는 BCD라는 것부터 그걸 대형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기에 확장된 FCD 또는 뭐 그 미국 표준 기구에서 정의한 아스키 코드라던가 아니면은 그 아스키 코드가 이제 몇 가지 제어 문자나 아니면은 그 숫자 그리고 영문자들 그리고 일부 특수 문자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표현력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 세계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걸 위해 이제 확장한 유니코드까지 이제 다양하게 그 코딩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실습하게 될 IBM PC 호환 기종들에서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그 컴퓨터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미국 표준 기구에서 정의한 아스키 코드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실제로 우리가 문자나 문자열 상수 같은 거를 정의했을 때 이 어셈블러는 각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그 숫자로 이제 변환을 해주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고 써주면은 65로 이제 변환이 되고, 물론 실제로는 이진수 데이터겠죠. 그 65에 해당하는 0이라는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48로 계획 문자, 그 라인 피드라고 하는 것은 네 10으로 그리고 헬로라는 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자에 해당하는 이 아스키 코드를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 0이라는 문자는 그 아스키 코드 0하고는 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아스키 코드의 아스키 코드표거든요. 이게 아스키 코드표를 보면은 앞부분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제어 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라는 문자, 숫자도 일종의 문자죠. 아라비아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라는 그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그 문자 코드들은 여기 이 영역에, 이 구간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 같은 걸로 이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로 뭐 이렇게 0이라는 숫자 문자가 그냥 0으로 바뀔 거다 이런 식으로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널문자죠. 예,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부동소수점입니다. 일단 컴퓨터가 실수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해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 사용하는 이 범용 컴퓨터들에 사용되는 뭐 인텔 프로세서가 됐든 뭐 그런 프로세서들 보면은 대부분 이 부동소수점 유닛, 플로팅 포인터 유닛을 이제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연산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주는 하드웨어 장치를 CPU에서 자체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동소수점 연산을 이제 고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근데 그 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게 꼭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동소수점 유닛 같은 것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고 보조 프로세서로 이제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 그 뭐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부 이제 소형 가전제품 같은데 탑재되는 그러니까 내장되는 그런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데서도 부동소수점 유닛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굳이 사용되지 않는 그 분야의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뭐 그런 기능을 넣는다? 그거는 되게 비용 문제에서는 낭비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광판 같은 거 제어하는데 뭐 막 i7 같은 그런 값비싼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예, 모든 프로세서들이 부동소수점 유닛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막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동소수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보기에는 뭐 0.15625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읽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표현할 때는 비트 열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진수들로. 이건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뭐 실수로 나타낸다 이렇진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다 이진수의 그 정수로 보이는 그런 이산적인 값들로 나타내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어떻게 표기할지 그거를 이제 일련의 약속된 그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표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동소수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준을 정의한 것이 바로 IEEE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라는 그 표준 기구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IEEE 754라고 하는 그 표준은 바로 이 부동소수점을 나타내는 표준에 대한 그 표준안인데 이 표준안에 따르면은 부동소수점 데이터는 그 정밀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는 4바이트 크기를 나타내는 단일 정밀도 부동소수점과 8바이트 크기를 갖는 배정밀도 흔히 고급 언어에서 더블이라고 하는 그런 크기를 갖는 배정밀도 부동소수점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강의 분량상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